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4부에서는 검찰개혁 얘기해 보겠습니다. 검찰을 다시 생각한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18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수처 설치 공고안 발표했지 않습니까? 공수처 신설이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반기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공수처가 신설되면 검찰이 과연 달라질까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혜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인혜입니다. 네, 먼저 공수처 이야기하기 전에 예. 어제 21일 날 김명수 대법원장이 예. 인준됐지 않습니까? 예. 사법개혁 기대를 좀 해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는 높고 네. 또 그에 따라서 아주 개혁적인 네. 뭐 그런 인사가 대법원장으로 되셨으니 네. 사법개혁의 큰 흐름은 네. 방향이 잡아질 것 같습니다. 예. 다행스럽게 국회에서 인준이 통과되어서 예. 이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는 벌어지지 않은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제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의 대법원장 수장께서 이제 인준이 되셨으니 예. 결국은 이제 이 수사를 또 하는 또 한 축을 이끌고 예. 있는 검찰 쪽이지 예. 않습니까? 예, 검찰 쪽 개혁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수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공수처 공고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에 이제 공수처 공고안은 정부 차원에서 하나의 이제 안을 만든 것인데요. 네. 이것은 2004년도 참여정부 때 공직부패수사처 법안을 만드는 것 어로부터 약 13년 정도 네. 예, 이제 지난 일입니다. 13년 만에 이제 새로운 네. 정부에서 제출하는 공수처 법안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때와 지금 더 똑같은 상황입니다. 네. 당시에 부정했던 부정부패 문제, 예.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정경유착 권력형 네. 비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 부패 전담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라는 네. 요구는 뭐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하고요.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더 절실한 것이죠. 네. 지난 겨울의 촛불혁명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분노했던 것은 이제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네. 그리고 또 검찰의 그런 또 국정농단 이에 의해서 예. 또 부패 문제 예.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이 반부패 예. 대책기구, 반부패 수사기구로서의 공수처 역할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또한 또 다른 측면으로서는 이제 검찰이 예. 사정기관으로서 역할을 잘 못함으로써 검찰의 네. 기능을 특화하는 형태로 이 또 공수처가 구상이 됐기 때문에 이 검찰 개혁에 또 아주 중요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측면 부정부패의 추방 네. 그리고 검찰개혁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공수처 법안을 지금 이렇게 공고한 것은 매우 이제 바람직한 예. 그런 것으로 필요성에 이제 부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검찰이라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권력의 시녀라는 예. 인식이 상당히 강하고 검찰 권력이 정치 권력화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렇지만 검찰이 또 한편으로는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하고 하는 과정에서 네. 인권에 대한 인식 구조도 상당히 좀 바뀌어져야 네. 된다는 네.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또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필요한 것 같은데 네. 공수처에 국한해서 놓고 보면 이번 공수처를 가지고 13년 전의 공수처보다도 슈퍼공수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검사의 수가 30에서 50명, 그다음에 수사관의 수가 50에서 70명.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최대 120명 정도를 상정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검찰의 숫자가 좀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것에 비해서 좀 많지 않느냐, 예. 검사의 수가. 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그 박영수 특검, 네. 그 국정농단 사태를 직접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의 경우가 검사가 20명이었거든요. 네. 단일 사건에서 20명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공수처에서 30명 내지 50명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적은 숫자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공수처의 지금 수사 대상이 예. 대통령, 국회의장, 그다음에 대법원장 등 3부 요인에다가 국무총리에 그다음 국회의원회, 그렇죠. 그다음 군의 장성들, 그다음에
고위공무원단 그리고 나서 또 청와대의 그 3급 이상 네. 공무원까지 포괄해서 상당히 많은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수도 그렇게 많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규모 자체를 이제 볼 것은 아니고 예.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일이 예. 그렇겠죠. 제대로 된 이제 부패 추방 또는 네. 검찰 개혁의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는 데 네. 초점이 맞춰져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죠. 방금 예. 교수님 말씀하신 그 공수처 법안을 놓고 보면 네. 지금 박범계 의원, 이영주 네. 의원, 오해찬 의원, 양성조 의원 각각이 다 이 공수처 법안을 내신 걸로 네.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까? 이 공고안하고? 예. 이 공고안은 이제 그 공수처에서 이제 핵심은 역시 대상 인원을 어떻게 할 그렇죠. 것이냐. 예. 그다음에 대상 범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데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 그 참여정부가 냈던 2004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여러 법안이 나오면서 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되어 왔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역사를 되돌려 보면은 예. 1996년도에 참여연대가 예. 이 부패 방지 법안을 입법 청원하면서 예. 이 공수처 논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약 20년 정도 네. 이런 논의가 국회의원들의 의원 입법이나 예. 학자들의 이제 학술 논문 이런 네. 데서 좀 논의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 대상 인원에 대한 문제나 또는 그 대상 범죄는 주로 뇌물이나 횡령과 같은 부패 범죄나 네. 또는 권한 남용 같은 것들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대는 마찰은 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거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이제 매우 중요한 사건을 또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키면서 공정하게 수사해야 된다는 새로운 기구가 탄생하는 것에 대한 네. 일단 사람들의 이제 약간의 불안감 이런 예. 것들은 이제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 지금 이제 정부에서 입법을 해 나가면서 또 국회에서 논의해 가면서 하나하나 네. 정리가 되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6874번님이 조직이 생기면 비리와 관행이 생기는 게 당연스러운 일인데 공수처는 누가 감독하겠습니까? 라는 말씀이 있다시피 예. 이게 이제 이미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조직도 있고 예. 검찰이 어떻게 조직이 없어서 고위공직자들의 수사를 못한 건 네. 아니지 않느냐. 네. 다 민정수석이 제대로 활동만 네. 했으면 가능했던 일인데 그러면서 제2의 검찰을 만들어 놓는 거 아니냐. 네. 또 옥상옥을 만들어 놓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으십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공수처라는 것은 이제 전문 특별 상설 기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인적 대상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예,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일반 국민하고는 만날 일이 없는 것이죠. 예. 물론 일반 국민 중에 이제 정경유착을 하는 예. 거대 자본가들이야 다 같이 하는 거니까 대상이 예. 되겠지만 예. 일반 서민들이야 공수처에 관광은 가실 수 있겠습니다만 들어갈 일은 없는 것이죠. 예, 예. 그다음에 범죄도 직권 남용 등 이렇게 예. 권한 범죄 또는 이제 뇌물 횡령 배임과 같이 이렇게 부패 범죄를 예. 중심으로 해서 짜여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선거 관련 범죄도 좀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들은 좀 마이너한 것이고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본다면은 임무가 전문화됐고 이렇게 특별한 네. 그런 이제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권한을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해서 남용을 한다든가 예. 그걸 통해서 또 일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든가 예. 하는 경우는 조금 상정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가 있죠. 방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대통령이야 모든 고위공직자 상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면 예. 이 공수처의 수장과 검사들은 정말 정치적인 독립과 어떤 권력으로부터의 외압에서도 자유로워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장할까? 그 공수처가 성공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네. 하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예, 그 예. 관건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것은 예. 일단은 국가 권력이 구체적으로는 정치 권력이 이걸 하지 않아야 네. 된다는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제도적으로는 이번 공고안을 보게 되면은 예. 2중, 3중, 4중 예. 심지어 5중의 장치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처장을 이제 인선할 때를 보면은 국회가 중심이 돼서 인사추천회의를 해서 추천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서 일단 인사검증을 한번 하고 예. 그다음에는 국회에 또 그래서 2명을 추천하게 되면 대통령이 한 분을 지명하게 되시는데 예. 그러면 국회에 또 인사청문회를 거치거든요. 예. 벌써 이제 2번의
인사 검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예. 되어 있어서 또 단임제로 운영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하기 위해서 뭐 권력자에게 잘 보인다든가 또는 권한을 남용한다든가 한 유인이 없어지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또 그만두고 나서도 예. 2년 동안 청와대라든가 국가정보원과 같은 기구에는 또 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처장이. 예.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이 뒷자리를 봐주려고 해도 자기 임기가 5년이니까 예. 대통령 임기가 5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처장을 임명하면 3년이 임기이고 예. 그럼 2년 동안은 청와대나 국가정보원에 못 가니까 이분은 예. 이제 그 정부하에서는 다른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이 보장이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그 처장이 공수처를 다 장악하면 곤란하다고 해서 예. 공수처 검사들은 또 예.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예. 거기서 추천하고 처장 임명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네. 1인인 공수처장이 공수처 전체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예.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역사에서 여러 가지 시도해 본 그런 정치적 중립 제도를 거의 뭐 총망라한 것으로 이게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줍니다. 물론 예. 이 제도가 모든 제도가 다 완벽한 건 아니지만 예. 조금씩 역할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은 예. 이 정치적 중립 문제도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 예. 공고안에서는 진짜 깊이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정치적 중립이다. 이런 네.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제가 방송에서 우스갯소리면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비아냥이는 아닌데 예. 약간 좀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도가 선진국 제도보다 못해서 나라의 운영이 어지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법과 제도는 다 선진국 걸 가지고 와서 예. 번역해서 인용한 것도 많이 있고 예. 우리가 만든 게 많은데 결국 그거를 운영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예. 의식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서울대를 나오고 스카이 대학을 나와서 예. 사법고시 행정고시 다 패스한 분들이 예. 최순실이라고 하는 여자 한 명에게 이렇게 국정을 농단을 당할 만큼의 예. 의식과 가치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부터 혁파를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지 않겠나 싶어서요. 네. 그것도 충분히 있는 지적입니다. 그 뭐 교육이라든가 네. 의식혁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한데 네. 그러나 그것은 이제 개인을 향하는 것이죠. 네. 지금 이제 개인의 이거는 변화를 이제 교육이나 윤리는 목표로 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조직, 집단.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네.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들어오면은 그런 이제 윤리나 교육보다는 이제 정치의 논리 그다음에 그 시스템 네. 그다음에 제도 안에서. 예,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쟁점이 되는 겁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럼 제도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극단적으로 나쁜 사람이 오지 않는 이상, 네. 극단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오지 않는 이상 네. 공수처장이 바뀌더라도 비슷한 일을 하는 그런 공수처를 저희들은 이제 목표로 이렇게 예. 공고안을 만든 것이죠. 예. 이렇게. 검찰 내부 여론은 어떻습니까? 방금 공고안에 대해서. 뭐 공식적으로야 뭐 아무런 그게 예. 지금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최근에 예.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서 예. 뭐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서 보면은 과거에 비교해서 뭐 반발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라고 예, 할 글쎄 정도로 말입니다. 뭐 예. 조용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이죠. 예. 역시 뭐 이런 건 좀 좋게 보면은 예. 검찰로서도 이 검찰개혁이 시대의 과제고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검찰이 변화해야겠다는 것은 네. 좀 느끼고 있는 것으로 예. 예, 생각이 듭니다. 검찰 예. 스스로가 뭐 앞서서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거는 또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외부에서 진행되는 것에 좀 발맞추어 가면서 이렇게 이제 본인 스스로의 변화, 개혁 이게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도 해봅니다. 예. 서울중앙검찰청의 중앙수사부, 예. 대검 중수부. 예. 우리나라의 대검이라는 또 그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수처라는 것과 검찰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됩니까? 예, 그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원래 이게 대규모 부정부패, 네. 이제 정경유착 사건은 대검 중수부에서 주로 예. 해결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하니 이제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보자. 그렇죠. 이래서 예. 특검을 도입해서 예. 문제를 했는데 특검이 이게 단발적이고, 예. 그다음 일회적이고 또 비전문적이고 네. 이렇게 하면서 한계를 보여서 이제는 이제 상설 전문 특별기관이 이제 생겨나게 됐는데요. 네. 그래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대검이 이제
이 대검의 중수부 역할이 네. 이제 이 공수처로 그렇겠네요. 흡수가 되도록 되겠죠. 예. 지금은 뭐 참고로 대검 중수부는 없어지고 대검의 반부패부라는 네.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만은 예. 그런 역할을 이제는 이제 하게 되면서 대검 그 검찰로서도 이게 정치적 부담이 큰 사건. 네. 또 그것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이제 검찰이 많은 욕을 들어 먹어야 되는 그런 사건들로부터 또 벗어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검찰도 이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법사위 안에서 어느 정도 내용 수정하고 협상이 이루어지면 권한과 대상의 어떤 축소 또는 수정 가능성은 네. 있습니까? 예, 이 이제 각각의 뭐 미세한 조정은 예. 뭐 조금씩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게 이 이제 각각의 그 추진하는 분들의 생각이 조금씩 네. 다르기도 하고 예. 그래 또 좀 어떤 부분은 좀 과한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고 예. 또 좀 누락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 또 국회 입법 과정이 가지고 있는 또 장점이니까요. 네. 그렇게 하면서 최대한 또 의견을 모아 나가면은 예. 좀 괜찮은 뭐 아주 우리나라의 이제 부정부패 문제와 검찰개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공수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작년에 그 촛불혁명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 적폐청산, 부패청산, 네. 그다음 검찰개혁을 외쳤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또 이제 정치인들이 또 잘 아셔서 네. 아시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공수처를 만들어 주시기를 이제 희망하고 또 시민들도 그런 것을 계속 감시하면서 또 요구를 하셔야겠지요. 예. 예. 지금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예. 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공수처 설치에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계신 것 같아요. 예. 개인적인 소신도 중요하지만 예. 역시 그 국민들의 그 여망 그리고 그 여망을 바탕으로 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 네. 뭐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신다면은 당연히 이제 또 그 의견을 받아들이셔야겠죠. 네. 지금 이제 국민들 여론조사에 의하더라도 70% 이상이 네. 지금 이제 공수처를 찬성하고 있는데요. 네. 이 정도면은 거의 모든 과제 중에서 거의 가장 최우선의 과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30, 40%만 원해도 사실은 예. 이 추진해 볼 만한 계획 과제, 정책 과제인데 예. 70%라는 거는 거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좀 그런, 내용을 잘 반영해서 네.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공수처의 대상입니다. 예. 대상이죠. 예, 예. 국회의원들이 대상이라는 점이 예. 좀 마음에 듭니다. 애초에 예. 안을 얘기했을 때는 예. 국회의원을 넣었다, 애초에 이제 한 10년 전에 예. 이때는 2004년도에는 그걸 넣었다가 예. 이걸 뭐 국회 통과를 위해서 이걸 빼야 되나 뭐 예. 이런 논의도 있었으나 예. 근데 국회의원을 빼면은 이게 이제 또 아이, 그럼요. 이게 권력형 비리를 또 수사를 못하는 못하죠. 문제가 있으니까 예, 예. 국회의원은 당연히 들어간 것이죠. 예.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은 예. 이제 국회의원이 들어가는 건 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네. 바뀌어진 것도 또 하나의 이제 풍경입니다. 예. 앞에서 김명수 체제 사법부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간단하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사법부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요. 예. 사법부 자체의 문제는 조금 뒤로 물러놓고 예. 조금 뒤에 하고 예. 국민들의 요구 그리고 예.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좀 그랜드 디자인 이런 예.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해서 예. 사법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상고 허가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법부 내의 문제인데 그것보다는 법원의 이제 관료주의 문제라든가 해결이라든가 아니면은 법원의 지방 분권 문제라든가 네. 이런 좀 큰 예. 그리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면서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그런 이제 개혁을 좀 우선적으로 하고 예. 그다음에 법원 내부의 이제 개혁 과제는 조금 차후에 예.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이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시적인 계획부터 먼저 하고 예. 미세 조정은 조금씩 세월을 맡겨놓고 하자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인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일주일은 제가 자리를 좀 비우겠습니다. 명절 새로 가족을 보러 가고요. 뉴스 측면 승부의 측면 승부사 이종훈 박사가 일주일 동안 정면 승부사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구하고요. 모쪼록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미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곽수정이었습니다.